안녕하세요. 사건 24시입니다. 오늘은 믿기 힘든 이야기,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팔며 시작된 끔찍한 인신매매의 실화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990년대 초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의 작은 마을. 산으로 둘러싸인 그 마을은 가난했고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화잉, 당시 30대 초반의 여성.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녀의 인생은 불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도로 감옥에 가 있었고 남겨진 그녀는 어린 자식과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내연남과 함께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범죄, 그건 다름 아닌 자신의 아이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아이를 팔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위화잉은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그 한 번의 거래가 그녀를 되돌릴 수 없는 어둠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는 팔려갔고 그날 이후 그녀는 인간이기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 한 명이 이렇게 비싸다니 그럼 더 팔면 되잖아. 그녀는 내연남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아동 유괴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녀가 노린 건 항상 남자아이. 당시 중국은 한자녀 정책 아래 남아 선호가 극심했습니다. 남자아이를 원하던 불법 입양 수요는 폭증했고 그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1993년부터 3년 동안 그녀는 11명의 아이를 납치해 팔았습니다. 아이들은 2세에서 6세 사이 놀이터에서 시장에서 혹은 부모의 등 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장난감 사줄게 어서와. 그 짧은 한마디가 한 가정의 행복을 영원히 빼앗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들릴까봐. 피해자 가족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중국 농촌엔 CCTV도 통신 추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웃으며 살았습니다. 가짜 이름으로 다른 마을에서 새로운 아이를 납치하기 위해. 그녀는 처음엔 돈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돈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걸. 아이의 생명을 거래하는 권력. 이번엔 그녀가 어떻게 단 한 명의 범죄자에서 조직의 중심 인물로 변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위화잉은 2명의 남성과 공모했습니다. 하나는 운전사, 다른 하나는 아이를 팔아넘기는 중개상. 그들은 지역 간 인신매매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이저우성에서 납치한 아이들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허베이성 한단시로 운송했습니다. 거기엔 불법 입양 브로커가 있었고 그곳은 사실상 아이 시장이었습니다. 현금 거래만 신분증도 서류도 없이. 그녀는 그 안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 한 명에 8,000위안. 그녀는 계산했습니다. 한 달에 2명만 잡으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때부터 그녀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유인할 여자, 차를 모는 남자, 아이를 감시하는 노파. 그녀는 조직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총 17명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는 형제가 동시에 납치된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고 2 형제는 집 앞에서 놀고 있었죠. 몇 시간 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부모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오밍아, 하오밍아. 그 부름은 지금도 마을의 메아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위화잉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옷을 사고 음식을 사 먹고 웃었습니다. 돈은 아이들의 눈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절망 끝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매년 같은 날 집 앞 나무에 아이의 사진을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지나가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년 후 DNA 감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오래된 사건이 다시 세상 위로 드러납니다. 2022년 실종 아동 DB에서 위화잉의 과거 기록이 포착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그녀는 60대 노년의 모습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아이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다 끝난 일이죠. 하지만 끝난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여전히 수많은 가족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었으니까요. 17명의 아이. 그리고 그들을 찾아 헤매는 17개의 가정. 그들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습니다. 오늘은 위화잉의 재판과 사형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긴 여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3년 9월 구이양시 중구빈민법원 법정의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그녀가 바로 위화잉이었습니다. 검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총 17명의 아동을 유괴 및 판매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위화잉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내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부모는 그날 이후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항소했습니다. 나는 11명밖에 팔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날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재수사를 명령했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거래에 참여했던 중개인들의 진술, 아이들의 옷, DNA.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5일 재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범행은 잔혹하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며 피고인의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 위화잉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는 멈췄습니다. 피해자 가족 몇몇은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위화잉은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나만 욕하죠. 근데 아이를 산 사람들은요? 그 말은 섬뜩했습니다. 그녀는 괴물이었지만 그 괴물을 만든 세상 역시 잔혹했습니다. 그녀의 재판은 끝났지만 그날 법정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아이를 사고 파는 사회. 그 속에서 진짜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위화잉이 남긴 피해자들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17명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은 아직도 행방불명.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허베이성, 산둥성, 후난성 등지에서 불법 입양된 아이들이 자라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이 흐르며 그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 자신의 과거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 앞 가로등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전단에는 아이의 웃는 얼굴이, 그 옆엔 1994년 실종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애는 아직 살아있어요. 나는 아직 그 아이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지금도 아이의 방을 치우지 않습니다. 작은 신발, 낡은 인형, 먼지 쌓인 사진. 그 방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가족은 기다림 대신 절망을 택했습니다. 그 애가 죽었어도 좋아요. 제발 어딘가에 묻혀 있더라도 그냥 알기만 하게 해주세요. 그 말엔 30년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이후 전국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지만 위화잉 사건의 피해자 중 단 한 명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17개의 이름, 그리고 수백 개의 눈물 자국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 것이고 세상은 잠시 분노하다 잊을 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이들의 이름은 아직도 이 땅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위화잉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61세.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의 기록에 따르면 위화잉은 형 집행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죽인 건 나지만 그 아이들을 산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실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지금도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실종됩니다.
그중 일부는 여전히 인신매매 조직의 손에 팔려갑니다. 위화잉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녀는 단지 거대한 시스템의 한 조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죽은 뒤에도 아이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건을 담당했던 한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괴물을 처형했다. 하지만 괴물을 낳은 사회는 아직 살아있다. 화면엔 희미하게 아이들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리하오, 천밍, 후이란. 그리고 하나의 문장. 아이들은 기억되고 있는가?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가난, 편견,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그녀는 죽었지만 사라진 아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때로 너무 늦게 찾아오고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지키는 건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다면 잊지 마세요. 세상엔 아직도 찾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